안녕하세요.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 안원규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건강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건강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과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건강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 자, 첫 번째, 건강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창업이 어렵고 뭐 가공하는 방법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가끔은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건강원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기계가 다 가공을 해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문만 열어놓으면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주변에 뭐 농가도 많고 산지도 많으니까 그냥 뭐 당연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건강원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만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분이 건강원 창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도 여성분들이 건강원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여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육체적인 노동이 좀 가능하신, 가급적이면 좀 젊은 여성분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건강원에서 가공하는 게 한 번 가공할 때 사용되는 과일을 기준하면 한 30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도 뭐 4번, 5번 정도 가공을 하게 되고, 뭐 성수기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일이야 늘어나면 인력을 뭐 써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벌어지는 수익은 제한적이고 거기서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뭐 가공이 들어오는 거에 비례해서 뭐 직원 월급을 주면 남는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건강원이 노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건강원 창업 아카데미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모셔가지고 가공을 해보면 대부분 좀 놀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 뭐 세척에서 분쇄해서 가공해서 포장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밥을 차렸으면 설거지하는 것처럼 모든 공정을 다시 세척하는 과정, 이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시거나 눈으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히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건강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럼 두 번째, 소자본 이유라고 막연하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건강원이라는 업종이 소자본 창업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소자본으로. 이거는 그런데 일반적인 여느 업종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거지, 사실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아주 간단하게 점포 하나 있고, 뭐 대여섯 평짜리 점포 하나 있고, 거기서 뭐 추출기 뭐 한두 대 혹은 두세 대 이렇게 놓고 포장기 한 대 놓고 영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색은 뭐 금전적인 것과 비례를 하고요. 그래서 건강원을 조그맣게 차려서 뭐 점점 알려지겠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시작을 하셔야 내가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봤다. 그래서 뭐 실패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음에 재정적인 부분도 좀 투자를 하셔야 소비자분들도 좀 인정을 하실 거는 같아요. 규모가 너무 작으면 옆에 주변에 있는 점포들과 또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소자본이라고만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뛰어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좀 건강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의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계획하고 계신 분입니다. 건강원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굉장히 뚜렷한 업종입니다. 물론 건강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성수기의 폭을 좀 늘릴 수도 있고 비수기의 폭이 반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수확되는 농작물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뭐 물론 포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5월달, 6월달에 뭐 하우스 포도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원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일단 단가가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제철에 나오는 이런 과일들, 그런 과일이나 채소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확 시기가 건강원에는 이제 성수기나 혹은 비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보면 건강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들, 특히 이제 뭐 배즙이라든가 사과즙, 뭐 호박즙, 칡즙, 이런 것들은 수확 시기가 대부분 다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에. 하지만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들어오면서는 건강원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수확되는 과일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는 사계절을 겪어가면서 건강원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섭리, 그리고 제철 주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시기별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아마 한 1년에서,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나름대로는 이 건강원 업종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계획과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업기획 같은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미리 알고 시작했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 하면서 느끼느냐 아니면 미리 내가 어느 정도 소스를 듣고 시작했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시기적으로 좀 당길 수가 있거든요. 뭐 계획하는 목표를 좀 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전략을 조금 더 세울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치가 그만큼 돼서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각자 지역에서, 동네에서 소규모로 창업을 했을 때 조금 아무래도 어려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목표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정도 이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건강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 이 네 번째는 이 오프라인에만 의지하고 온라인 활용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건강원 창업을 했을 때 무조건 뭐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느냐, 뭐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물론 산지가 주변에 많고 임가공 위주로 해도 수익이 충분한 경우라면 사실 뭐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렇게 온라인 홍보를 계획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건강원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온라인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충분히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조건이라든가 향후 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 시기에서는 온라인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산지 주변에 있는 건강원들 이런 데서는 산지에서 나오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건강원으로 많이 의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심권에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산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그냥 건강원을 창업을 해서는 오프라인에만 의지해서는 글쎄 소득을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판매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홍보,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카오 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저는 현재에서는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를 또 무턱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표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면서 또 문제가 돼서 뭐 영업정지가 된다거나 벌금이 나온다거나 또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 건강원 창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막연하게 시작하셔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고, 또 건강원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도 발맞춰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사실 뭐 건강원을 뭐 못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 대신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이런 거 정도를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좀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건강원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좀 응원의 댓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컨텐츠 자체가 저한테 반복적으로 질문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런 방식이 저는 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